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위 하남 위례성과 하북 위례성에 대하여 그 이름이 생겨난 유래와 현재 이들에 대해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남 위례성과 하북 위례성이란 한수를 중심으로 백제가 그 북쪽과 남쪽에 만든 도읍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설명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례성은 한강 남쪽에 있었던 백제 건국 초기의 도성이다. 위례성이 한강 북쪽에서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설도 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강 남쪽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위례성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서는 위례성은 한강 남쪽에 존재한 백제의 첫 도성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허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게 되자 따르는 백성이 많았다.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하하게 올라 살만한 땅을 바라보았다.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는 백제가 한산이 있는 곳에 첫 도읍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한산은 한수의 남쪽입니다. 즉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백제의 도읍, 즉 위례성이 하남 위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소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류는 해빈에 살고자 하였으나 10명의 신하가 말리기를 이 하남의 땅을 살펴보면 북으로는 한수가 띠를 두르고 동으로는 높은 산이 막고 있으며 남으로는 물을 댈 못이 보이고 서로는 대해로 막혀 있으니 그 자연적인 험한 지세의 이익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이것에 도읍을 만들면 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으나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비류가 미추홀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비류는 온주와 함께 고구려를 탈출하여 백제를 건국한 인물입니다. 그가 미추홀로 돌아갔다는 것은 미추홀이 백제의 첫 도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고전기를 살펴보면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가 전한 홍가 3년 계묘년 기원전 18년에 졸본 부여로부터 위례성에 도착하여 도읍을 세우고 왕을 칭하였다고 한다. 삼국사기 권 37 잡지 제6의 내용입니다. 비록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삼국사기 잡지에서는 본기와는 달리 백제가 한산에 첫 도읍을 만든 것이 아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지나갈 수도 있지만 삼국사기는 온조 일행이 졸본 부여에서 위례성으로 옮겼다고 전합니다. 이는 곧 첫 도읍지인 미추홀에서 위례성으로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년 기원전 18년 계묘년 정월에 비류가 동쪽으로 가서 남으로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이르러 그곳에서 살고자 하였다. 온조 역시 오간과 마려와 함께 서남쪽으로 가서 폐하를 건너 미추홀에서 만났다. 비류를 왕으로 세웠다.
박청아 필사본 백제서기 비류왕편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18년에 세워진 백제는 분명 미추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비류로부터 시작됩니다. 삼국사기가 기록한 백제의 시작이 혼란스러운 것은 모두 비류로 시작되는 역사를 온조로 고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7년 7월 한남왕 온조가 입조하여 위나성으로 도읍을 옮기기를 청하기에 이를 허락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광명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국한 지 이듬해 백제는 다시 위례성으로 그 도읍을 옮깁니다. 이 위례성이 소위 하북에 존재한 하북위례성입니다. 소위 하남 위례성이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6년에 온조가 비류로부터 분리하여 독자적인 통치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삼국사기는 온조가 마치 기원전 18년에 한산에서 백제를 건국한 것으로 묘사하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삼국사기가 증명합니다. 즉, 삼국사기는 기록의 앞뒤를 뒤엉켜 설명한 것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년 가을 7월 한산 아래로 가서 울타리를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옮겼다. 8월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 것을 알렸다. 마침내 국경을 정하니 북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에 막히며 서로는 대해에 이르고 동으로는 주양까지 였다.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6년을 기준으로 졸본 지역의 백제와 마한 지역의 백제 분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박청아 필사본과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6년 7월 온조가 한산 아래에 울타리를 세워 따로 살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주었다. 박청아 필사본 백제왕기 비류왕편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6년 여름 5월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동쪽의 낙랑과 북쪽의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여 편한 날이 없다. 하물며 요즘 요상한 일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국모께서 돌아가시니 형세가 불안하여 반드시 나라를 옮겨야 할 것이다. 내가 어제 나가 돌아다니며 한수의 남쪽을 살펴보니 토양이 기름졌기에 마땅히 그곳으로 도읍을 옮겨 오랫동안 편안할 계책을 꾀할 것이다.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한성은 기원전 6년에 나타나며 온조가 백제 본국을 벗어나 분국을 세운 후 도읍을 만든 곳입니다. 이를 소위 하남 위례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때는 한성이 위례성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한성이 위례성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기원전 2년의 일이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년 왕의 동생 온조는 그 무리를 합쳐 왕위를 이어받고 새로운 도읍을 위례성으로 삼았다. 박청아 필사본 백제왕기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2년에 낙랑의 침공으로 위례성이 불타자 백제의 비류왕이 죽고 백제 본국은 멸망합니다. 이 본국의 백성을 흡수하여 분국의 왕 온조가 다시 백제를 칭하고 이어 자신의 도읍인 한성을 본국의 도읍 이름인 위례성으로 그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즉 한성이 위례성이 되었으며 이를 소위 하남 위례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북 위례성은 비류의 도읍이고 하남 위례성은 온조의 도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